합과 충이라는 영상을 통해 합과 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차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합, 그 중에 천간합의 작용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명리는 음양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갑병, 무경임, 즉 5개의 양천간이 기을정신계, 음천간과 상극관계이나 서로 양은 음에, 음은 양에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서로 화합하여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천간합은 일명 간합이라고도 하며 부부지합 또는 애정지합이라고 부릅니다. 남녀간에 보이지 않는 정이라든가 내애의 합법적 또는 반응체, 표리의 일면체 등의 요소로 자율적인 천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음양의 이론 합으로, 즉 추나의 양합이 있고 추동의 음합이 있어 사계절, 일련으로 대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의 목적은 발전을 위한 산생에 있고 서로 동생동락의 구심점을 위한 진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기와 음세가 즉 일합하여 생산을 거듭하려는 이런 운동이죠. 간합은 발화 운동으로 양기를 일으키는 작용과 재화 운동으로 음세를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천간합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인 면과 정신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 갑양목, 두 번째, 병양화, 세 번째, 무양토, 네 번째, 경양금, 다섯 번째, 임양수. 즉 천간은 극합이라고 했죠. 갑양목이 극하는 것은 기음토가 되고 병양화가 극하는 것은 신금, 무양토가 극하는 것은 계수, 경양금이 극하는 것은 을목, 임양수가 극하는 것은 정화가 됩니다. 즉 아극자가 되겠죠. 내가 극하는 자로서 나의 입장에서 양간이 나와 합하는 자는 모두 정제가 됩니다. 이제 합이 되어 어떤 것으로 변화하는지 작용을 한번 볼까요? 갑기합은 토가 되죠. 병신합은 수, 무게합은 화, 경을합은 금, 임정합은 목이 됩니다. 그리고 합은 더하는 것이니 커지는 것이므로 합하는 모든 것은 큰 양으로 변화합니다. 나와 같은 양간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비 합화토는 즉 무양토로 변하고요. 편제가 됩니다. 병신합화수는 임양수로 변하고 편관이 됩니다. 무게합화하는 병양화가 되고 편인이 됩니다. 경을합화금은 경양금이 되고 비견이 됩니다. 임정합화목은 갑양목이 되고 식신이 됩니다. 갑기합은요, 아내를 얻음으로써 즉 정제라는 것은 돈인데 이것이 어때요? 큰 돈으로 바뀌었죠? 편제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 갑목이 아내를 얻음으로써 재물이 증식이 되는 것이고 또 넓은 터전, 우리가 땅을 많이 갖는 그런 의미로서 재산 증식이라고 보시고요. 병신합수는요, 편관으로 바뀌었죠. 편관이라는 것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무게합화라는 것은 편인으로 바뀌죠. 편인이라는 것은요, 문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화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화려함으로써 내가 존재 가치가 굉장히 확산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을경합은요, 경금으로 바뀌죠. 즉 비견으로 바뀌어요. 그럼 비견이라는 것은 경금에 힘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떤 주변의 영역에서
형제라든가 아니면 친구, 어떤 동료의 그런 막강한 세력을 얻는 것과 같겠죠. 임정합이라는 것은 어때요? 목인, 식신으로 바뀌죠. 식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식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 그 여유로움을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식신 자체가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삶이 넉넉해지기 위해서 아내를 얻는 것과 같은 작용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음간합 5개의 음간을 중심으로 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을음목, 두 번째 정음화, 세 번째 기음토, 네 번째 신음금, 다섯 번째 계음수. 천간은 극합으로 양이 음을 극하는 구조죠. 을목을 극하는 것은 경양금이 될 것이고, 정음화를 극하는 것은 임양수가 되고요. 기음토를 극하는 것은 갑양목이 됩니다. 신은금을 극하는 것은 병양화, 계은금을 극하는 것은 무양토가 됩니다. 즉 극하자, 나를 극하는 자로 나의 입장에서 음간이 나와 합하는 자는 모두 정관이 됩니다. 이제 합이 되어 어떤 것으로 변화하는 작용을 하는지 볼까요? 을경합은 금이 되고, 정림합은 목, 기갑합은 토, 신병합은 수, 계무합은 화가 됩니다. 그리고 합은 더하는 것이니 커지는 것이므로 합하되면 모든 것은 큰 양으로 변한다고 했죠. 나와 다른 양간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경합화 금은 경양금이 되는 것이고 정관이 되죠. 정림합화 목은 갑양목, 정인이 되고요. 기갑합화 토는 무양토가 되고 겁재가 됩니다. 신병합화 수는 임양수, 상관이 되고요. 계무합화하는 병양화로서 정제가 됩니다. 을경합화 금은 정관이 되죠. 여자 입장에서 정관은 남편이 되고, 또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영역이죠. 그러므로 을이 남편을 만남으로써 안전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죠. 정림합은 목으로 바뀌죠. 즉 정인. 그래서 정화가 남편을 얻음으로써 집을 얻게 되고, 정인이라는 것은 자격과 인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큰 집이 생기는 것과 같고, 또 나의 인격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갑합은요, 겁재로 바뀌죠. 즉 무토라는 것은 기토에 비해서 엄청 영역이 크죠. 그래서 약했던 기토가 큰 힘을 얻는 것과 같고, 또 나의 터전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과 같고, 또 내 주변에 형제가 생기는 것도 같죠. 임신병화는요, 즉 수로서 상관이 되죠. 상관이라는 것은요, 남편을 얻음으로써 자식을 얻게 되고, 또 이 상관 자체가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신금이 수를 만남으로써 아름답게 변하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태양으로서 아내의 모습이 빛이 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금은 병화를 원해서 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무라는 것은요, 합화돼서 즉 정제로 바뀌죠. 그러므로 계수일간의 여자는 즉 무토를 만남으로써 재물이 커지게 되고, 많은 돈을 어때요? 벌어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욕망으로 결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남자 입장에서 정관은 직장이 되죠. 그러므로 을경합이 되게 되면 다시 정관으로 바뀌니까 직장에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나의 영역이 커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림합이 되게 되면 정인으로 바뀌죠.
즉 정관이라는 직장 내에서 내가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크게 승급을 하는 의미도 되고, 또는 나의 그 일에 인정을 받는 의미가 되겠죠. 기갑의 합은요, 무토, 즉 겁재로 바뀌죠. 즉 내 주변에 직장을 가짐으로써 많은 친구가 생기고, 또 나를 도와주는 동료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확산시키는 의미가 됩니다. 신병의 합은 상관으로 바뀌죠. 즉 정관의 영역에서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회사 내에서 발언권이라든가 말을 제대로 못하다가 어때요?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나의 언변이 크게 확산되는 의미가 됩니다. 계무의 합은요, 즉 정제로 바뀌었죠. 정관이 정제로 바뀐다는 것은 내가 직장 내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떤 재물이 늘어나는 그런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합화 작용을 자세히 볼까요? 갑기합은, 갑은 나무를 뜻하죠. 기는 평평한 농토를 얘기하고요. 이 두 개가 만난 갑기합은 기토, 땅에 갑목이 뿌리를 내려 합한 현상을 말합니다. 갑목이 기토라는 옥토에 뿌리를 내려 중심을 잡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갑기합토는요, 무토가 되는데요. 대의로는 지구의 형성을 말합니다. 소위로는 생물이 존재하는 터전, 산이 됩니다. 모든 생물은 토에서 생하고 토에서 사하며 생화되어 갑니다. 갑에서 기운동으로 무토가 발생하며, 갑기는 토를 이루어 기본 수를 조성합니다. 기토 페이스로 가는 것이죠. 정제합이 되면 부부, 연인, 양다리 걸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갑목은 양목으로 성품이 어질고 천간의 첫 번째로서 우두머리의 기질이 있고, 기토는 음토로서 그 성품이 순박하고 정직하며 포용력이 있어 만물을 기르고 포용하는 덕이 있습니다. 사주에 갑기합이 있고 기가 순청하면 마음이 너그럽고 매사에 공명정대하며 품위와 절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합이 있더라도 오행이 무기하거나 혼탁하면 오히려 성을 잘 내게 되고, 또 너무 강직하여 굽힐 줄 모르는 단점을 나타냅니다. 남자 갑목에 여자는 토로, 재성으로 합하여 토가 되므로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재성은 현실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와 돈에 집착, 애착을 보입니다. 애정이나 금전운으로 보면 소중하기 때문에 전략을 하게 됩니다. 갑목의 인성은 수로서, 즉 토국수가 되므로 수가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위함으로 어머니가 서운해하게 됩니다. 을경합은 인의 지합이라고 하죠. 을은 가지 있는 나무를 뜻하고 경은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남으로써 을경합이 되죠. 즉 을목 가지에 열매, 경금이 매달린 형상을 말합니다. 엽과 과로 동락하면서 결과적으로 경변하여 견고화된 형상을 말하게 됩니다. 일명 풍월지합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을목을 바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금을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풍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체의 말, 즉 끝이 견고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게 되죠. 을경합 금은 경금으로 생명체의 종자를 형성시킵니다.
을에서 경의 운동으로 경금이 발생합니다. 을목이 금으로 가는 것이죠. 을목은 음목으로 그 성품은 어지나 너무 유약하기 때문입니다. 경금은 양금이라 강건하여 굽히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을경합이 있고 음양오행이 조화를 이루며 잘 짜여져 있으면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인과 을을 겸한 것과 같아서 과감, 강직하며 의리는 있으나 아첨하지 않고 진태가 분명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주가 편중되고 합한 오행에 화기가 쇠약하거나 혼탁하면 자기만 옳다고 여기거나 남을 하시하거나 무시하는 독불장군이 되게 됩니다. 매사에 관성과 용맹이 넘쳐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관성은 규칙적인 스타일입니다. 을목의 경은 정관인 금이 되므로 정관 기질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을목의 비겁은 목으로 금극목으로서 목기운이 약해집니다. 을경합이 인의지합이 되는 것은 을은 목으로서 어질인자가 되고 경금은 의리로서 의려울 의자가 되죠. 그러므로 두 개를 합해서 인의지합이라고 합니다. 병신합은 병은 태양을 뜻하고 신은 서리를 말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병신합은 신금, 서리를 병화, 태양이 녹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병신합 수는 임수, 물이 되고 태양이 유시에 열기가 사라져 수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고체에 해당하는 신금이 열을 가하면 물이 됩니다. 병신합수는 태양 병과 설이 상과 같은 형상으로 수화된다는 뜻으로 신금은 얼음수로서 양열에 의해 녹아서 물이 되는 상태인데 생명체의 본 바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신은 태양이 뜨면서 수를 조성하게 됩니다. 병에서 신의 운동으로 임수가 발생하며 병신은 수로 가게 됩니다. 병은 양화로 희양하게 빛나고 신은 음금으로 극제와 살상을 주도하므로 위엄, 강압의 합이라고 합니다. 사주 중에 이 합이 있으면 애모가 위엄이 있고 엄숙하며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병화인 태양이 8월 유시에 일몰하면 만물은 숙사라는 상설이 내림으로 병신합화 수로 위엄지압, 위제지압이 됩니다. 하지만 사주가 편중되었을 경우 성격이 잔인하거나 평굴하고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악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혜를 모르고 의리가 없으며 뇌물을 좋아하거나 호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추구, 꽂히면 정신을 못 차리며 사랑 찾아 반 미치는 성격이 됩니다. 병신은 수로 어때요?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죠. 그래서 청결을 나타내고 또 바닷물은 만천강에서 모여드는 물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자상을 뜻하며 또 바닷물은 모여들었죠. 고여있기 때문에 멀리 못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림합은 정은 복사열을 뜻하고 임은 호수를 말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난 정림합은 복사열, 정화가 임수, 물에 온기를 가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정림합 목은 온기인 정화와 고인물, 임수가 새로운 생명체, 간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복사열이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물은 변질이 되는데 이 물은 미생물의 발생으로서 목, 즉 식물이 발현됩니다. 정화는 음화로서 하늘에서는 별이요 땅에는 등촉에 비유하는데요. 임수는 양수로 해수와 밤에 비유하는데 정림합은 음화인 정화가 밤에 해당하는 임수, 정관과 은밀하게 합하는 것과 같다 하여 음란지합, 음화지합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정림합이 있고 육신이 편중되게 되면 애교가 많고 마음이 쉽게 흔들려 이성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거나 음란하다 하여 꺼리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 사주가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다정다감하며 정신력이 뛰어나고 자부심이 강하게 됩니다. 인자하고 지고청심한 귀명으로 봅니다. 장정의 양기와 성숙한 여자 임수의 음기가 합하면 새 생명, 자식인 목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정림합은 음양합 또는 애정합이라고도 합니다. 정에서 임운동으로 간목이 발생하는데 정림은 생명체의 활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림은 목으로 가게 됩니다. 일간합이 되면 끌리게 되는데요. 생산지향, 다정도병이며 음란함이 있게 됩니다. 명분을 중요시하며 감정된 집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수련되지 않으면 집착, 중독, 한쪽으로 꽂히려 하는 성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정림합화된 사주는 그래서 수련을 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못 살며 정에 울고 정에 웃게 됩니다. 무게합은 무토는 큰 산을 뜻하고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난 무게합은 산에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게합화는 병화로 비가 내리고 나면 꽃과 무지개가 불타는 듯이 꽃밭화로 무성하게 됩니다. 무에서 개의 운동으로 병화가 발생합니다. 무게는 지구 표면에 공기, 화를 만드는데 선녀와 나무꾼과 같고 무지개 뜨는 것으로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큰 산에 개수가 온도가 올라가면 화가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무정지합이라고 합니다. 물은 양토로서 태산과 같고 개수는 음수로서 우로와 같아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마치 젊은이와 늙은이가 합한 것과 같다 하여 정이 없는 무정지합이라고 합니다. 사주에 무게합이 있고 편중되면 매사에 유시무종하거나 우매하기 쉽습니다. 태산의 비인 개수가 내린 후 무지개가 걸려있는 형상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화사하며 사치를 좋아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간합은 저마다 본래의 뜻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할 일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쪽에 끌려가거나 묶이게 되는 결과를 낳으니 세밀히 관찰해야 하는데요. 천간합이라 할지라도 지지의 상황과 주의, 천간의 구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주에 합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합한다 하여도 반드시 다른 오행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맞는 천간합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특성, 예를 첫 번째 알아볼게요. 연간에 있는 기토와 일간이 갑기합을 하고자 하죠. 그런데 월간에 있는 을목이 어때요? 기토를 목극토하고 있죠. 그러므로 극하는 방해자가 사이에 있게 되면 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목이 연간 기토와 합을 하고자 하나
월간의 을목이 연간 기토를 목극도 하죠. 월간은 부모궁도 되고 형제궁도 되죠. 그래서 월간에 있는 이 을목이 즉 연간의 기토를 목극도 함으로 부모가 반대하거나 형제가 반대해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합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일간이 연간의 기토와 갑기합을 하고자 하는데 즉 목생화, 화생토로서 숙이 유행돼 있죠. 두 글자 사이 서로 생해 주도록 하는 글자가 있으면 합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기토일간이 양옆에 즉 간목을 나란히 세워놨죠. 그러므로 이것이 즉 투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음 이양으로서 합이 불합이라고 해서 즉 쟁합은 합이 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즉 월지가 신금이기 때문에 갑기합화토가 되지 않는 이유도 됩니다. 앞에 투합의 다른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는 기토가 양옆에 간목과 합을 하려고 했고 이 경우는 간목이 양옆에 기토와 합을 하려는 모습이죠. 이것은 일양, 이음의 합으로서 투합이 되지만 남자가 여자 둘을 거느리는 모습으로서 합의 자격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 간목이 즉 월지에 미토를 놓았기 때문에 갑기합화토로 바뀝니다. 근데 지지에서 축술 및 사명을 했기 때문에 재혼지명 사주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즉 월과 일에서 갑기합을 하죠. 근데 운에서 간목을 깨는 경신운이 들어온 경우에는 어때요? 요 갑인에 달 때 갑경충으로서 합화작용을 깨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을 하고 있는데 운에서 합하는 글자를 극하는 경우에는 갑기합이 성립되지 않는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간목이 연간에 무토를 낳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갑이 조금 재혼지명의 모습이 보이죠. 희지가 인신충으로서 한번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다섯 번째 들어볼게요. 즉 을경합을 하려고 하죠. 지지에 사옴이 화국을 이루고 있죠. 또 연월에 인호 화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경금을 극하는 오행이 즉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을경합은 이루어지나 합화의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을목은 월지에다 뿌리를 내려놨지만 경금은 사중에 경금에 내려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오미 즉 방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경금의 작용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합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 여섯 번째 역시 을경합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을일주는 묘에다가 일로 골랐죠. 경금일주는 술 중에 신금에 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천간에서 합은 되었으나 지지에 각자의 뿌리가 있는 경우도 합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면 경금이 진술충으로 즉 뿌리가 흔들렸고 또 이 을목은 묘미 합으로서 힘을 얻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의 작용보다 을경합화 목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6가지 예를 들어봤죠.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합을 방해하는 조건에서 두 글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극하고 있는 경우 합이 되지 않습니다. 두 글자 사이에서 서로 생해 주도록 하는 글자가 있는 경우에도 합을 방해한다고 보시고요. 이름 이양은 합이 불합이라고 그랬죠. 즉
쟁합은 합의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예의가 있었죠? 이량, 이음은 합의됩니다. 합을 하고 있는데 운에서 합하고 있는 글자를 극하는 경우에도 합의되지 않습니다. 천간에 합의되어 있는데 지지에서 반대할 경우, 아까 국을 이루어 가지고 합화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뿌리를 잘라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화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천간에서 합은 되었으나 지지에 각자의 뿌리가 있는 경우 서로 힘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합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이 있는 천간끼리는 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천간합의 작용에 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합과 충 영상에서 합이 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간혹 합이 되면 모두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합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듯 우리가 모두 결혼했다고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듯 합이 된다고 무조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아셨죠? 이렇게 합의 작용은 참 오묘한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주변을 살피셔서 정확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